안녕하세요. 더얼음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부모님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이제 제목으로 할까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뭐가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공부, 그들의 정서, 그리고 그 아이들과 교감을 하면서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또 배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따지고요. 그 재능 유무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면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을 키워주고 싶고, 그게 공부든 예체능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래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고 해서 모두 다 의치대,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습과 정상적인 공부를 하면서 지방대라고 해서 꼭 나쁘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꼭 좋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들어본, 이름을 들어본,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창피하다는 기준은 조금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창피하지 않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 생활도 즐겁게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회 경험도 하면서 사회에 진출해서 나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아이가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좋은 공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중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학교 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이 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아이의 노력보다는 저는 부모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요. 문화센터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 놀이학교, 가배, 영재, 웩슬러 검사 등등 굉장히 많은 힘을 쏟는데, 이 많은 힘을 쏟는 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일들의 노력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습관, 좋은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을, 좋은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좋은 습관이나 좋은 행동 패턴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부모중심적인 습관이나 행동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주고 심어주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내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게끔을 바란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정상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공부만 잘하고 뭔가 성과만 있게끔으로 자라나는 아이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면 저는 굉장히 이제 작은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원 표본이 작지만, 그 전에 큰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도 그랬고, 보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의 참을성이나 아이들의 좋은 행동 패턴들은 점점 예전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미디어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학교 선생들의 학력은 더 높아지고 좋은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학교의 교실당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지만, 이 아이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정성이나
아니면 이 아이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교육의 질이 옛날보다 높아졌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교실의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선생님이 반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도 잘 못 외우고 아이들의 행동 패턴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한 반에 50명, 60명 있었을 때도 아이들 반의 이름이나 성적이나 행동 패턴을 다 외우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30명도 안 되는 교실 안에서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보다 수업은 더 줄어들었는데 왜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더 부모의 관찰 능력과 부모의 집중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되는 시대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행동들,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아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주관적으로만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희생이 주관적인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정말요. 그 자리에 뭐 늦게 자서 할 게 많아서 뭐 늦게 자고 그런 거 없이 뭐 12시 반, 12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6시간 자는 패턴, 뭐 7시간 자는 패턴도 상관없어요. 깨 있는 시간 동안 아이가 그 좋은 행동 패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그 좋은 행동 패턴대로 습관을 이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물론 거기다 더 치열하게 압박하고 치열하게 더 공부하고 치열하게 더 전쟁해야지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의치대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한다면 아이가 굉장하게 건강한 친구들 간의 릴레이션십도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숙제도 하고 선행도 나가고 공부도 잘하면서 잘 패턴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물론 이거 100%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해봤던 모든 경험치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거. 내 마음의 내 주관적인 거. 근데 우리 아이는 나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집중력을 길러주려고 그냥 독서를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써봐야 돼요. 얘가 집중력이 얼마가 있는지 일단 관찰을 해야죠. 아이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돼요. 아이가 핸드폰을 본다고 할지라도 핸드폰에 대한 집중력도 없는지, 즐거운 일을 할 때와 즐거운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집중력의 차이는 얼마인지 기록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 아이의 문제점을 내가 스스로 찾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한테 해결책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냥 남의 힘만 빌리려고 하고 관찰 자체는 아예 안 해요.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귀찮은 일들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행복도 중요해요. 부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한 아이를 한 정상인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내놓기 위해서는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너무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뭐 흑백 논리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부모님 뭐 내 여가 생활 즐기고 엄마들이랑 브런치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아버지들 술 먹고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그러는 시간에 아이를 관찰하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엄마들이랑 같이 학원 테스트 보러 다니는 것보다 아이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높은 학원 레벨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가 커서 내 말이 영향력이 먹히지 않았을 때 건강한 청소년과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모든 희생은 주관적, 내 주관적인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오전 시간에 아이가 학교 간 시간에 아이가 풀었던 문제집이나 아니면 책들을 보고 내가 그 내용을 모르면 내가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 그냥 야단칠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풀을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내가 계속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풀었을까? 그리고 질문하고 이 과정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아이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가면 조금 성인이 돼서 아니면 청소년이 돼서 반항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쌓여가면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그럴 순간이 왔었을 때 그때는 안타깝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아이가 반항하고 왜 갑자기 간섭하려 그래? 왜 갑자기 참견하려 그래? 이런 투로 된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집중도 못하고 자기가 왜 학원에 앉아있는지 학교에 앉아있는지 목적성도 전혀 없고 문제를 2단원 풀었다, 2단원 풀었다, 2단원 풀었다, 2단원 풀었다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전체 단원을 틀을 잡기 위해서 뭐 삼각함수도 풀었다, 수열도 풀었다, 귀납법도 풀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풀고 있고 어느 양을 정해서 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채점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걸 몰라요.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주구장창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학원 레벨, 선행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겨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가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도 이런 식의 문제점이 터져서 나중에 바꿔주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학년 때 고쳐주려고 했을 때 전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우리 부모님들이 꼭 제발 인지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도 내 주관적인 게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실행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서없이 이 말 저말 해서 저도 죄송하고요. 네, 제가 말 능력이 잘 안 돼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